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의 올해 핵심 과제는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국가 산단을 조성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또 노인과 아동 지원 시설을 확충해 주민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지역 수건인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핵심 과제로 놓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는 한편 소요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 개발 계획도 추진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동두천시. 반면 노령 인구는 증가해 지역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올 한 해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가 산단을 조성해 인구 유입을 이끌고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지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청년, 또 영유아, 또 장애인들 모두가 차별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동천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지역 수건인 GTX-C 동두천 연장도 올해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박형덕 시장은 GTX-C 노선을 동두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하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2월에 지금 만남을 지금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GTX-C 노선, 또 서울 동두천 연천 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도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동두천시는 올 한 해 지역 관광 인프라 확대에도 힘을 쏟습니다. 놀자숲과 휴양림 등 자연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동두천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함께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소요산 종합발전개발계획을 추진 중인데 소요산을 중심으로 동두천을 수도권 관광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토지가 다 매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종합발전계획에서 소요산을 좀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오고 있지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동천시가 아마 수도권에서 아주 가까운 관광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아마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밝힌 2023년 신년 계획은 오는 2월 9일 헬로티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기지 지원단이 의정부시 공여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주한미군 지원단은 의정부시와 행안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공여구역 개발에 관한 행정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캠프 잭슨과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현장을 방문해 IT 클러스터 도시개발 사업 등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희은 주한미군 지원단 부단장은 토양 오염 문제와 예산 조달 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방송인 김병만 씨가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위촉식은 지난 7일 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됐는데요. 김병만 씨를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과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위촉식에 함께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앞으로 양주시의 주요 시책과 축제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김 씨는 양주시에 3년간 거주하면서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전원 분위기가 나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했다며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양주시를 홍보해 왔는데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주시의회가 폭등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양주시와 뜻을 모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양주시의회가 난방비 급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가 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음에도 그 정책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우리 시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745가구나 되는데 경기도의 긴급 지원 대상 가구는 노인 가구와
중증 장애인 가구 1,992가구에 불과합니다. 4분의 정도 되는 수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 7,745가구에서 도의 긴급 지원장을 받는 1,992가구를 제외한 5,753가구는 양주시가 시 예산을 들여 지원하지 않으면 난방비 폭등에 올 겨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도 긴급 지원 대상에서 빠진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기로 했나요? 무엇보다 고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 차원이 난방비 긴급 지원 방안에 대해 강서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지난주부터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양주시의회와 양주시는 도의 긴급 지원 대상 포함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5,753가구와 1월과 2월 두 달치 난방비 3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17억 3천여만 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네, 난방비 30만 원 긴급 지원, 반가운 결정입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그 5,700여 가구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난방비로 고통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한파와 맞물린 난방비 폭등이 유례가 없어서 현재 지원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시와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해 긴급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지원의 적용 범위나 대상,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한파, 폭염, 재난,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로 될 것입니다. 시와 조례를 합의를 마치게 되면 양주시의회는 난방비 긴급 지원 근거를 담은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안을 이달 20일 제352회 임시회의 개최 첫날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난방비 지원 혜택을 한시라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로 두루 살피며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이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약 220만 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데요. 네, 이렇게 규모가 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이고 또 선출된 조합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이번에는 총 1,34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농업,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들은 3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월 20일부터 임기는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합장은 인사권, 경영권 등 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운영사업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 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일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요, 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도 선거인증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되고요.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조합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꼼꼼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의정부시가 지역 물가 안정과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은 착한 가격 업소를 방문한 후에 인증사진과 함께 이용 독려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1호 주자로 나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다음 주자로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